영화를 통해 이슈를 살펴보는 CNN 이슈입니다. 네, 오늘은 무려 14년 동안 안중근 의사로 열연하며 스크린에서도 혼신의 연기를 펼친 배우 정성화 씨와 함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모든 게 다 신기합니다. 제가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의 발음을 보잖아요. 이렇게 또박또박한 발음 정말 너무 감탄스럽습니다. 그래요? 예. 박상현 앵커만 보고 말씀하셔서 좀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사실 시사회에서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네, 너무 뵈니까 감사드립니다. 안중근 의사를 눈앞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닮으셨어요. 예, 뭐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 작품을 위해서 그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었어요. 몇 킬로나 빼셨어요? 제가 처음에 캐스팅 제의를 받았을 때만 해도 86kg이었는데 14kg를 빼가지고 한 72kg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번에 포스터가 나왔을 때 네네. 지금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예. 뭐 했냐 이렇게 살만 뺐거든요.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분장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 뒤에 백에도 나가고 있는데 네. 천만 영화 2편을 만든 윤재균 감독이 정성화가 안 한다고 했으면 집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을 거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여하실 때 고민이 좀 있으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안 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작품은 몇 가지가 최초로 도입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뮤지컬 영화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조연이었던 정성화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조연이었던 제가 어떤 한 작품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그 배우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을 겁니다. 아마 무릎을 꿇으실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다고 말씀드렸고. 네.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뮤지컬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아닙니까? 그렇죠. 좀 많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 2009년도에 초연을 해가지고 지금 14년 정도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간에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많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공연인데 중간중간에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영화로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예.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찍으면서 들었던 느낌은 이거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됐던 게 이 큰 화면에 이 노래를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공연은 굉장히 크게 대사를 하고 크게 몸짓을 하지만 이 화면 안에서는 상당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에서는 크게 소리를 내야 되지만 여기서는 작은 소리, 아주 속삭이는 소리로도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는 그 점, 그런 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앞서서 영상을 봤는데 이게 동시녹음 방식으로 촬영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좀 특이한 점 같더라고요. 네, 일단 그 뮤지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사가 대사처럼 들려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공연에서는 그냥 노래를 잘 불러도 대사처럼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영화에서만큼은 대사처럼 들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다가 정제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노래, 극에서 빠져나와서 그 노래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사처럼 노래가 들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라이브를 하자. 그래서 배우들의 그 어떤 호흡 소리, 그다음에 흐느끼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영화에 집어넣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어렵게 찍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노래 호흡을 살리려면 그 끊지 않고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롱테이크로 많이 찍으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틀리면 다시 불러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그 뭐 후일담으로 맨 마지막에 장부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총 3번에 걸쳐서 찍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레귤러한 우리 촬영 시간에 한번 찍었는데 13번을 찍었어요. 13번. 13번을. 네, 그 지금 아까 전에 방금 들으셨던 노래를 13번을 한 저게 거예요. 노래 한 곡이 몇 분인가요? 한 1분 정도 됩니다. 그걸 13번 그거를 굉장히 크게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됐는 줄 알았는데 한 며칠 있다가 감독님이 조금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찍어보자. 그래서 다 찍고 그다음에 크랭크 업이 돼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살을 찌웠는데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찍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빼서 또 찍을 정도로. 그래서 아까 그 장면, 그 장부가라는 장면이 총 40번 조금 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40번 넘게 다 합해서요. 네, 정말 그 노래를 부를 때 마지막에 가서는 얼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게 영화에서 장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직접 노래를 하시고 나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네, 중간에 욕심도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잘하면 감정이 무너지고 감정을 잘 쌓으면 또 노래가 무너지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힘들다가
계속해서 NG가 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 적응이 지나가면 이제부터 욕심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이만하면 됐다 하는데도 배우들이 욕심을 냈던 그런 장면도 네, 있었어요. 여기서 눈물이 똑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와. 말씀을 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예. 네. 그 NG가 혹시 가장 많이 났던 게 기억나십니까? 몇 번까지? 그 NG라기보다는 감독님이 그 화면을 보셨을 때 네. 나에게 뭔가 임팩트가 오지 않으면 오케이를 안 하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모든 노래들이 한 전반적으로 다 10번 이상 불렀을 와. 정도였어요. 그래서 딱히 생각나는 NG가 없을 정도로 예. 모든 노래에는 다 NG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모지기도 하고 예. 뭐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반복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감독님한테도 임팩트가 와야 하고 배우분들도 스스로 만족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만큼 그렇죠. 참 힘들게 촬영을 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군중이 모여서 그날을 기약하며라는 노래를 합창하던 장면이 있는데요. 네, 잠깐 보고 오실까요? 이게 네. 편집이 됐습니다마는 영화관에서 실제로 보면 정말 웅장하고 네. 소름이 많이 돋는 그런 장면이에요. 방금 이 보셨던 화면에 네. 이 많은 인파가 같이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뭔지 모르겠어요. 방금 보셨던 저 장면은 사실 이 대한민국 최초의 뮤지컬 영화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영화인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뮤지컬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뮤지컬 영화가 잘 되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뮤지컬 배우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뮤지컬 학과 여러분들 예. 이런 분들이 한 약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저 장면에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노래를 불러가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쯤에서 꾸준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 뮤지컬 둘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게 더 맞으십니까? 여기 아마 제작사 관계자신가요?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정성화라는 사람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수면 위로 올려준 것은 분명 뮤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뮤지컬 무대를 하면서 그만큼 즐거웠고 설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영화에서 하니까 더 즐겁고 더 멋있었습니다. 예, 자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영화가 개봉하고 그에 맞춰서 뮤지컬도 서울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제 이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안중근의 열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훈 작가의 소설 하얼빈부터 시작해서 저희 영화 그리고 뮤지컬까지. 그래서 참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작품이 많이 선보인다는 네. 건 다양하게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뮤지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14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성화의 안중근이 그동안 어떻게 좀 변화를 했습니까? 일단 우리 작품이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대 위에서 너무 영웅처럼 행동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비범한 사람의 평범함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도 갈등하고 그게 모순된 자기에게 화를 내고 예, 그리고 그 동료들과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모를 조금씩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또 관객분들도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뭐 안중근 의사로 산 지 14년인 겁니다.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한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저는 안중근 의사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분을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누가 되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안중근 의사를 표현하는데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이제 애쓰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요. 이 작품이. 이 작품이요. 예, 물론 네, 배우님도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무래도 안중근 의사님에 대한 소재도 있겠습니다만은 뮤지컬 자체가 주는 어떤 훌륭한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음악, 그다음에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네. 그다음에 그 무대 장치 뭐 이런 것들이 관객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구미에 당기게 하는 그런 뮤지컬이 있기 때문에 뮤지컬로서의 완성도가 아마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이 뮤지컬 영웅을 본 기억이 있고 네. 얼마 전에도 영화도 봤는데 왜 사랑받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고맙습니다. 느낌을 알고 싶으신 분들 이제 앞으로 또 영화관과 공연장 찾으셔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모든 공연이 뭐 특별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을까요? 저희가 브로드웨이의 링컨 센터라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가 2010년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외손녀께서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에게 편지를 네. 남기고 가셨는데. 뭐라고 쓰셨던가요? 그때 뭐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작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세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공연 시작 전에 우리가 화이팅하면서 그 글을 읽었어요 친구들에게. 근데 우리가 공연 전에 다 같이 펑펑 울고 공연을 시작했던 기억이 괜찮았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느끼면서 공연을 예. 하는 거니까요. 이 감회가 오히려.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의 이 작품에 대한 그 자세가 좀 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올해 책이 있고요, 네. 영화가 있고요, 뮤지컬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어떤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중근 의사는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이타적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타적으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불꽃과 같이 그 현실에 옮겼던 사람이거든요. 행동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이런 면을 그분에게 존경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참 마무리하기가 싫은데 마지막 질문밖에 안 남았네요. 안중근 의사 생전에 여러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특히 울림이 큰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여러 유목을 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막고자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안중근 의사를 맡은 이 영광을 누구에게 내보이지 말고 스스로 겸손하면서 더욱 열심히 연기해라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보다 외로운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제 이 말을 제가 열심히 새기면서 하루하루 연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는데 네. 홍보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마음은 예. 그 진영이 따로 없고 나이가 따로 없고 지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올해 말 안중근 의사로 전 국민이 대동단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봉이 언제죠? 12월 21일 날 개봉도 하고 개막도 합니다. 예,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날까지 큰 울림을 주는 인물 안중근 의사, 그를 연기한 정성화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